이렇게 한계를 인지하고 이 잘 짜여진 구조 안에서 이 API를 묻고 트리거를 세팅해서 백엔드를 연결하면 그게 에이전트 AI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I 설계자 채널 배선영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찍어볼까 합니다. AI를 제대로 사용하는 이 구조 설계 총정리 단원이고, 오늘 영상을 통해 AI를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 사고 전환의 첫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구조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AI에게 구조적 설계를 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AI가 어렵고 힘들었던 이유는 AI가 잘한다는 거는 알았지만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모르니까 본인만의 기준을 세울 구심점이 없어서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통해서 한계점이 명확히 구체화되면 이제 AI를 통해 어떤 걸 하면 될지 그려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 사칙 연산 아시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예를 들어서 4578개 플러스 6752개 이거를 두 명한테 나눠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칙 연산을 배웠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나눈다든지 각자 나눈다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나누기를 모르는 사람이나 덧셈만 아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히 있는 거고, 근데 그 나누기의 개념과 더하기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완전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죠. 오늘 영상이 AI를 쓸 때 그 사칙 연산 개념처럼 여러분한테 AI를 쓰는 기준에 대해 명확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화부터 4화까지는 전부 시청하셨나요? 아직 사고 전환이 안 되셨을 겁니다. 오늘 5화는 AI를 통해 이 질문하는 구조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막연하게 AI를 쓰시던 분들한테 AI를 통해 이 신뢰된 출력값을 낼 수 있는 이 가이드를 제시해 드렸고, 이 부분들은 LLM AI의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버전이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돼도, 혹은 이 플러그인이 생겨가지고 조치를 하던 전부 우회하는 방법인 거지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인지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AI를 통해 판을 짜는 이 스케일 자체가 다르고 보는 시각도 훨씬 넓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면 구조 설계는 마스터가 됐고, 그게 끝이 아니죠. 다음 단원부터는 AI가 학습한 인류의 모든 천재들의 지식이 쌓여있는 그 AI의 능력을 우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써도 되는 지식과 안 되는 지식, 그걸 나누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구조적 결함을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 오늘 구조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AI의 핵심적 한계, 숫자, 이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AI랑 대화할 때 어떤 내용 주로 하신가요? 저는 이 초창기에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려줘, 혹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 있으면 알려줘, 혹은 AI를 통해 앞서 나갈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주식 수익률 잘 오르게 하는 방법,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나요? 아무튼 그러던 중에 AI로 가계부를 작성하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 초등학생도 풀 뺄셈을 제대로 못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한계를 모르던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를 통해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 이 첫 번째가 주관적인 질문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숫자 계산은 AI한테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냥 AI랑 숫자는 아예 안 맞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나 계산기 방식은 절대 틀리지가 않죠. 그래서 막연히 생각하면 AI가 더 똑똑한 기술이니까 숫자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로직 자체가 다릅니다.
이 컴퓨터나 계산기는 이 연산장치 프로그래밍이 돼 있을 거라 틀릴 수가 없는 구조지만 AI는 그런 기능이 없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는 입력을 하면 벡터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 의미를 따라 이 추론하는 방식으로 결과값을 내는데 그거는 계산이 아니에요. 이 연산과 패턴 학습은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이해하신다기보단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AI로는 숫자를 절대 다루면 안 된다. 그러면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던데? 그 부분은 AI의 엄청난 학습량에서 우연치 않게 학습된 내용들이 있어서 정답을 출력한 거지 그거를 계산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I는 아예 숫자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라 AI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숫자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AI를 통해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어떤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될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으시면 됩니다. 계산은 뭐 엑셀이든 계산기든 컴퓨터로 하시면 되고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방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자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기존의 사고방식이고 AI에 대한 사고방식은 AI가 해결책을 주게 하기 위한 구조를 설계해 준 거죠. 이 사고방식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계산만 틀리는 게 아니라 전편 내용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대화 맥락 속에서 그 맥락 자체가 흐트러지고 한번 흐트러진 맥락은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취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알려드릴 팁은 이거는 간단한 건데 AI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명령어로 쓰실 때에는 이 영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영어로 입력을 하면 AI가 그 명령어를 좀 더 잘 알아먹고 찾아오는 이 정보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옛날 생각해 보시면 한참 AI로 사진 만드는 게 막 생겼을 때 프롬프트가 영어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영어 같은 경우 한글보다 1:1 매칭으로 토큰 구조가 발달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같은 경우는 쿨에 대비해서 영어 쿨, 한국어는 뭐 차갑다, 시원하다, 선선하다, 얼어 죽겠다 등등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입력하면서부터 토큰 소비가 많아지고 오류 날 확률도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 영어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사용할 때 그게 더 낫다. AI는 영어를 더 좋아한다. 그 부분 아시면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영어로 양질의 지식을 많이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영어 쓰는 사람이 한국어 쓰는 사람보다 많고 특히나 뭐 논문이라든지 학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지식들이 영문화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검증을 했다는 건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는 추론이 나오죠. 그래서 영어를 쓰면 좋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AI를 쓸 때 절대 숫자 계산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한국어는 은유적 표현과 형용사가 많기 때문에 영어 대비 AI가 힘들어하고 오류가 날 확률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AI가 학습한 모든 데이터 중에 영문으로 학습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지식을 얻고 싶으면 영어로 명령을 내리면 훨씬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I를 사용할 때 그 명령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구조화하는 걸림돌들 그리고 한계, 이 부분을 여러분은 인지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사용하는 사용자와 오늘 5화까지의 AI의 한계와 특이점을 인지한 사람의 AI 활용도의 능력치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4화까지 이해하고 AI를 쓰는 것보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카페 사장이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요? AI가 전 세계 천재들이 똑똑한 사람들의 모든 지식이 있다고 해서 GPT 결제를 한다고 칩시다. 저번 달보다 매출이 떨어졌고 해결하기 위해서 AI한테 물어보겠죠. 매출이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AI가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해 줄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채팅하다가 운세도 물어보고 여자친구랑 싸운 심리적 내용도 피드백 받다가
갑자기 또 떠올라서 매출 관련해서 상권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또 그럴듯하게 해줄 거고, 그러면 메모에 뒀다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면 메뉴판 디자인도 물어봤다가,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AI가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오늘은 재물운이 좋으니까 메뉴판을 바꿔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우셨으니까 어떻게 AI를 활용하실 건가요? 클로드를 켭니다. 무료 버전도 상관없어요. 저번 달보다 매출이 줄어서 이 원인 파악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운영 가이드 제안해보고 필요한 요소 나열해봐라,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하거나 제시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클로드 메인 서버에서 모든 자영업자들의 성공담이나 경제학, 자영업자 커뮤니티 이런 부분에서 학습한 양질의 데이터들을 쏟아내겠죠. 매출 추이도표, 유동인구, 메뉴 구성, 상권 분석, 인원 현황, 매장 운영 시간 등등 이런 거를 쭉 제시해 줄 겁니다. 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 논리적이고 행정 프로세서에 특화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일자별 매출 추이를 계산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을 얻을 거고, 어떤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매출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계산이나 손익계산 같은 것들을 AI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미나이는 구글과 연동된다는 특성을 활용해서 본인 가게 근처에 경쟁사 카페가 몇 개나 있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밀집도, 포화도, 유동인구의 확률성 이런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모달 기능을 통해서 메뉴판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제미나이한테 넘겨주면 실시간으로 제미나이는 구글 트렌드의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메뉴판 디자인을 해줄 거고 이미지로 표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홍보 문구나 인스타에 광고할 만한 멘트나 광고 카피라이팅을 창의성이 좋은 GPT가 제공을 해주고, 손님들한테 안내 문자를 취향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문구를 실시간으로 뽑아줄 수 있겠죠. 어떠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가요? AI의 한계를 인지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 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AI가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구분하는 눈과 이 판단하는 능력, 여러분은 그 기준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제가 3화에서 만능 프롬프트가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AI의 정확한 한계와 특이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이 없을 때 이 모든 행동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숫자 계산을 맡겨서 오류가 범람하고,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 계산에 있어서 실수할 일이 없어지고, 이 부분으로 남들은 돈 주고 세무사를 써야 될 걸 우리는 AI로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공받은 메뉴판 디자인과 상권 분석은 자영업 컨설팅이나 디자인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되겠죠. 또한 GPT를 통해 이 마케팅하는 노하우를 얻었고, 그 정보를 제공받기까지 있어서 한계를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장 적중률이 높은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계와 특이점을 명확히 아시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일이 망가지고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감조차 잡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AI를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모르고 쓰는 사람은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불가피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AI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작될 영상들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이 사업 아이템으로 보여서 여러분은 이 잠을 주무시지 못할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입력하면 안 되는 요소, 이 부분까지 구분이 돼서 개선하는 내용들은 사고방식 전환이 아니라 AI를 이해한 상태에서 활용하는 방법이고, 진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고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차차 말씀드리고, 요즘 앱 개발이나 이런 쪽 LLM 관련해 가지고 AI를 통해 자동화 업무, 서비스 등 이런 쪽에 젊은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네스, 컨텍스트, 에이전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 부분도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이 시야를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 AI의 확장성을 자신들이 이미 가둬버리는 꼴이라서 유감스럽게도 AI가 그 자체를 또 학습하게 되면 검색 한 번이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배우신 건 요즘 트렌드로 배우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그냥 일개 부품으로 쓸 수 있는 이 판 자체를 짜는 안목을 기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조를 짤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한계를 인지하고 이 잘 짜여진 구조 안에서 이 API를 묶고 트리거를 세팅해서 백엔드를 연결하면 그게 에이전트 AI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오류가 날 수 없는 환경으로 업무를 분업했기 때문에 입력값을 억지로 제어하는 이 하네스나 이 복잡한 컨텍스트 이 관리 기술이 끼어들 틈이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모든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특화될 수 있게 조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설계 자체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그런 기술들은 나중에 학습하면 AI가 전부 공식을 주기 때문에 그런 지식 기술들은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이브 코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이 구조를 설계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 구조를 설계하는데 반드시 지금까지 5화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전환을 한 건 아니고 기존의 우리의 인프라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AI 시대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을 배우신 거고, 그 부분은 점차 확장되겠지만 기존 시스템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금방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 사고방식 전환을 해서 AI를 통해 앞으로 얻어가야 될 이면의 비전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부분도 차차 알아가시면 되고, 지금 일부까지 영상은 이 AI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결과값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활용한 방법이었다고 하면, 다음 영상부터는 이 수많은 천재들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작해 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예상이 되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채널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생기게 될지 그 이면에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모든 튜토리얼은 여러분들이 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도록 이미 큰 구조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제작하고 있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끝에서부터 처음으로 봐도 헷갈리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완벽하게 사고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힘 좀 나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